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기표 대표께서 직격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첫째, 지난 주말을 달군 뉴스 중에 우리 국민들을 언짢게 하고 경우에 대해서 분노케 한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양산의 주택 택지에 대해서 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그만하시지요.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 이해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좀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이 주말 뉴스를 달고 있는데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야말로 특혜고요. 특혜라는 건 또 불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요.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 택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형적인 특혜이고 또 설사 또 법률적으로는 뭐 그 변경해 줬으니까 문제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요. 야당이 특혜다, 불법이다, 또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뭐 선거철이니까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좀스럽고 민망하다, 그만하시라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건방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통령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이 사저라는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른바 사저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 국고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말 한마디 그걸 비판하고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제 뭐 얼마나 이 땅을 또 넓게 사느냐 하면 대지 면적이 790평입니다. 거기다 또 뭐 경호동까지 하면은 1100평이 넘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넓습니다. 그래도 돈도 국가 재정이 지금 뭐 경호동에 뭐 30억 이래가지고 또 방호직이 있답니다. 제가 이 경호와 방호의 낱말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또 분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총 62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에 대해서 야당이 왜 말을 안 해야 됩니까? 뭐 좀스럽다니요? 또 민망하다느니? 또 그만하시라. 왜 그만해야 됩니까? 이런 대통령이니까 국정 운영을 잘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살면 되죠. 경호동이 필요하면 그 경호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도 상당히 다들 다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나 사저라는 이름으로 집을 또 지어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 원수를 지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특히 프랑스의 더골 대통령 같은 사람은 딱 유언을 하기를 자기는 죽으면은 고향 동네 가다 묻고 일체 장례식 할 때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일하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그 콜롱베라고 그 아주 시골 파리에서부터 한참 기차로 한 몇 시간이나 간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들어가는 조그만 촌 동네에다가 묘지를 모시고 또 살던 집에 그대로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이랬습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은 아방궁이 아니니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하여튼 1000여 평이 넘지 않습니까? 이제 대지가. 그리고 또 집만 하더라도 150여 평 가까이 아마 될걸요. 그런 집을 퇴임 후에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정당하고 또 이게 또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에 지금 그 삼성동 사저 외에 새로 이제 마련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 특검까지 갔습니다. 예. 그 무렵에 야당 대표로서 말한 게 어제 오늘 아침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 아주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넓은데 말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탐욕이다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양산 문제된 그 사저의 넓이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경우보다 2.5배가 더 넓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그때는 이게 탐욕이라고 그냥 분기탱천하다가 그보다 더 넓은 예산도 더 들어가고 예. 농지 전용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국민적 예, 탄핵할 방법이 없어? 국민적 예, 탄핵. 뭐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무려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37%입니다. 이것은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적절치 못한 대응. 그걸요,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해야죠.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또 이 수사의 대상, 말하면 땅 투기의 이 대상인 국토교통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야말로 저는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보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예. 올해 아침 발표됐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아마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리얼미터지요. 예.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믿습니다. 근데 응답률도 낮을 뿐 아니라 하여간 40% 그걸 유지하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 37%? 예.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굉장히 내려온 건데 예. 만일 이 시점에 국민들 가운데 18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37%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우리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렬 지지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만은 어째 37% 되는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점에 지지한다? 오늘은 그렇게 지지할 수가 없지요. 지난 주말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비춰봐가지고 그리고 LH 사건은 정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게 드리워졌어. 예. 두 사람의 LH 공사의 고위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관이가 아주 불길한 거예요. 이 정권 아래서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 박원순도 자살했다. 뭐 이게 아주 불길한 그림자인데 LH 사태 이걸 어떻게 국민 입장에서 바라다 봐야 되며 이걸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인가. 장 대표. 예. 이 LH 사건에 대한 이 국민적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LH 공사, 말하면 토지 주택 공사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땅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요,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건설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추천하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하니까 한 20명 정도가 나왔다는데 그 아마요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캐내가지고 땅 산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백 명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또 그 LH 어떤 직원이 저는 이 도대체 LH 직원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건 LH 직원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폐쇄된 그런 사이트인데 그게 뭐라고 쓰느냐. 다른 특별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다. 혜택을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LH 직원들은요. 임원은 연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 다른 데는 국영기업체 1억 5천만 원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임원 전부가 다 연봉이 평균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LH 직원들은 연봉이 평균 7,900만 원입니다. 평균이 7,900만 원이니까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연봉이 1억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또 특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엄정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LH는요, 땅을 살 때는 얼마에 사느냐? 저 세종시 같은 데는 평당 한 5만 원짜리를 그때 한 17만 원 줬습니다. 17만 원 사가지고 팔 때는 얼마나 파느냐? 200만 원, 300만 원 받습니다. 심지어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 때는 평당 1,000만 원 받은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말하자면 공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금 LH공사의 지금 적자가 약 한 13조 원이 넘습니다. 13조 원이. 도대체 이게 땅 짓고 헤엄치는데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데도 또 빚은 또 빚대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빼먹게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봉 2억에다가 또 평균 연봉이 또 7,900만 원에다가 또 보너스 잔치에다가 이렇게나 빼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택정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 직원 여러분, 또 고위공직자 여러분 그렇게나 말하면 불법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 LH공사 그 수사 대상에도 아직 오르지도 않은 사람인데 2사람이나 자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땅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은 그런 불법적인 투기 같은 것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되새겼으면 합니다. 기가 찰 일인데, 먼저는 이렇게 발생한 사태를 어떻게 척결해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내보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발본세권, 엄단, 초과이익, 환수, 폐가망신, 예. 이렇게 계속 엄포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한 말씀 보태겠는데요. 이 정말 이 발본세권, 근본대책, 뭐 환수, 이거 전부 다 뭐냐?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없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대책이고 발본세권입니다. 먼 미래의 일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이요. 민주당의 사람들은 뭐냐? 투기 방지 5대 법을 뭐 입법해야 된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또 뭐 전수조사해야 된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5개 투기, 이게 전부 다 뭐냐? 현재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래의 문제로, 미래의 일로 전부 다 미루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광명시흥 신도시를 이 계획을 본래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데 찬성하는 사람이요 57%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은 약 한 37%밖에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요 저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정보를 알고 불법적으로 투기한 사람들이 이익을 못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계속 그 신도시 계획은 차질 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이거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그 말 딱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권력의 실세들이 그 투기를 말하면 그 땅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이 불상사죠.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산한 그 이익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거요 광명, 시흥, 신도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안 하고도 서울 인근에 얼마인지 신도시 건설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이 권력의 실세들이 투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LH 사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검찰을 멀쩡히 두고 뭐 경찰 수사본부 그리고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이 되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데 최소한 60일이 걸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 넘기고 보자 하는 이런 심보 같은데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이번 주 안에 그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시한적으로 안 되게 돼 있, 이번 주 안에. 근데 삐끄덕 소리가 주말에 나고 그런데 장 대표는 당직자이시기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5일입니다. 날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요 토론회하고 여론조사는 또 이틀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뭐 또 19일 날 이미 등록 마감일 날 뭐 등록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 진영 지지 국민들이 그렇잖아도 야권 이 후보 단일화 안 될 거야. 그동안도 계속 후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무려 그것도 마침 57%였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세훈 후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바로 저는 토론회니 뭐니 하는 거 이런 거 해봐야 그 몇 분 받게 되면 볼 사람도 없고 그게 또 큰 영향도 안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마침 방금 뉴스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또 비난을 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토론에 약하니까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그런 말들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후보가 누가 되든지 이게 안 되겠습니까? 격려의 말을 해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또 이 오세훈 후보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 물론 국민의 입당은 안 했지만은 하면 뭐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또 뭐 통 크게 양보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원장하고 짝이 돼가지고 지금 자꾸만 후보 단일화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후보 단일화를 늦추어가지고 선거 패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엄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삐그덕거리면서 되거나 하면 공동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물론 그 안에서 또 가려서 책임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있겠지만은 공동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민심의 불벼락을 떨어뜨려 갖고 책임 있는 쪽의 정당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각오로 오늘을 지켜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제 여론조사 문안을 두고 오세훈, 안철수 중에 서울시장의 적합도가 누가 있느냐, 적합도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묻는 거하고 여기 조금은 틀린 점인데 이 갖고 다투고 있다 그래요. 두고 보십시다. 자관 이런 거가 다투가 삐그덕거리든지 하면 민심이 그 관련자들 몰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 예. 아니 정말로요 관련자들 전부 다 정말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를 앞두고 이 선거가 성추행 사건으로 성추행 정권의 심판인데 이런 호기에 야권이 분열해가지고 그 분열 조장하는데 김종인 씨가 아침에 그런 얘기했다 하면 그건 망발이에요. 양쪽이 서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좋은 얘기를 서로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고 보십시다.
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그걸 맞고 죽은 사망에 이른 사람이 1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정부 발표는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비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저질환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 기왕에 무슨 여러 병이 있어서 그래서 사망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그걸 안 맞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3명인가요? 지금까지 13명인데 이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는데 지금 서유럽 국가들에서도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국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좀 중단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말하자면 원인 규명이 있기 전에는 저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이 국민적인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뭐 인간관계가 없다, 뭐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다. 그 소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뭐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주 초에 이제 백신 문제, 후보 단일화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은 해명 이렇게 겹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는지 시청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